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약보합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긴장감이 서려 있는 오늘 아침인데 과연 이런 월요일 시장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봐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리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우선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코스피가 2.7% 좀 상당히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었죠. 막판 들어서 외인이 좀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주간 전체로 봤을 땐 또 어떤 그림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 지난주에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주간 단위로 보면 거의 6% 이상, 6.8% 하락 마감했는데 글로벌 최하위였고요. 아무래도 뭐 바이오 쪽에서 좀 변동성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코스피는 1.1% 하락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한 4.4% 상승을 했고 또 유럽 증시도 대부분 보시면 주요 증시가 3%대 주간 단위 기준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지표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10원대로 아주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WTI 기준 전주 대비 무려 12% 상승한 11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하실 거는 유가 급등은 사실 뭐 목요일 후반부터 이제 나타났고 금요일도 이제 지속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우상향하려는 반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랬네요. 그래서 좀 유가와 어떤 증시 간의 상관관계가 좀 역으로 나타났던 첫 번째 주간이 아니었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지수 주간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시면 주말 초반에는 사실 그 직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좀 우려스러운 뭐 중종 리스크 재부각으로 지수가 크게 좀 하락한 면이 있는데 코스닥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제약이 월요일 화요일 하한가까지 가면서 낙폭 좀 확대했습니다. 근데 주 중반 이후에는 미국과 이란 모두 좀 전쟁을 좀 종식하겠다는 발언이 좀 나오면서 증시는 반등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좀 조기에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향후 2, 3주 동안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는 뭐 그런 언급을 인해서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이후 미국 증시가 이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오만과 협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반도체 수치 마가로 상대적인 약세가 좀 지속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하락폭이 좀 큰 업종이 또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5% 이상 하락한 업종은 9.8% 하락한 의료정밀업, 7.6% 하락한 전기가스업, 그다음에 증권업과 뭐 의약품 업종이 있었습니다. 외국 수급 상황이 좀 특이했는데 코스피에서 6조 6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7주 연속 순매도가 이뤘고 코스닥에서는 500억 정도 순매수 전환이 나타났는데 사실 주 후반 금요일에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9,300억 순매수했다는 점으로 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순매수 전환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은 계속해서 외인이 팔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삼성전자 실적이 힘입어서 다시 한번 좀 외인이 복귀할 수 있는 네.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가득한 하루네요. 자, 근데 이제 윅비 지수 편입 이후에 환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환율은 좀 어떤 흐름을 겪었을까요? 네, 사실 뭐 세계 국제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사실 뭐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그런 좀 더 강력한 재료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율의 상승을 좀 막아주는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대 강도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3월 달이죠. 저희가 국제지수 편입하기 이전인 3월 달에는 달러 인덱스가 2.4% 강세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3% 상승해서 원화 약세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원화 약세가 더 심했던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아시아 통화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월만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 0.07%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좀 강보합 수준인데 환율은 뭐 소폭이지만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점. 빠졌네요. 네, 그래서 0.03% 정도 빠졌는데 아무래도 원화를 매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좀 발생했기 때문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계 국제 지수가 이제 전 세계 3대 채권 지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4월 1일부터 신규 편입됐고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향후 8개월 동안 최대 90조 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 유입은 사실 국채의 어떤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개월에 나눠 균등하게 지금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월간으로 본다면 월 초반에 좀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지금 3일간 월간 예상 유입액의 한 40% 수준인 4조 원 정도가 국제 순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 편입이 당장 환율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환율 급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환율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더라도 좀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역할을 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관찰된다면 외국인 순매도 원인 중 하나가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절대적 순매도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뭐 환율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좀 종식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 효과가 좀 환율에 좀 더 반영되면서 환율이 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원달러 환율 절대값만 봤을 때는 별로 못 느꼈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달러 인덱스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윅비 지수 편입이 좀 상단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좀 증명이 되네요. 또 이제 외인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일 또 삼성전자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영업이익이 50조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일까요? 사실 삼성전자 1분기에 표면적인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 컨센서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8% 증가한 11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0% 증가한 38조 1천억 원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컨센서스가 최근 들어서는 더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최근에는 영업이익을 53조 9천억까지 추정하는 증권사가 등장했는데요. 우선 실제 실적은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1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이 D램은 직전 분기 대비 90% 이상 상승했고요. 낸드 역시 이게 편차는 좀 있는데 한 50% 이상 상승한 상황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가 좀 추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수출주에게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하는 시장이죠. 이제 지금 표면적인 컨센서스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위 좀 컨센서스라고 말하는데 이제 스트리트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기준 한 40조 원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실제 이제 40조 원 중반 이상이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절대 시속보다 더 중요한 점은 올해 내내 분기별 영업이익이 점증하면서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인데 결국 이번 1분기 실적은 올해 전체 영업이익의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좀 판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전체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올해 300조 원 이상 달성할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증권사도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가 넘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현재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한 1,100조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을 300조 이상 보는 회사가 시총이 1,100조 조금은 좀 싸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 20-30%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일 내일은 실적 발표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뭐 보합이라든지 조금 소폭 밀린다면 상당히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오늘 만일 크게 상승한다면 재료 노출로 내일 실적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주가의 하방은 오히려 더 견조해지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아직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스피 야간 선물로 봤을 때는 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좀 긴장감이 서려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주가가 오늘 하락한다면 실적 발표 직전에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 또다시 또 주목해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추가로 있을까요?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업종별 편차가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수출 업종은 환율 효과 때문에 상당히 양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예를 들어 음식료 같은 업종들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동안에는 확실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이거나 또 수출 주력 업종 내에서 좀 투자 종목 선정이 좀 선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수출 업종 주목하는 원인은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것이 한 11%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절대 매출액도 증가하고 또 매출 성장률도 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익은 당연히 또 따라서 이익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개월 전 대비 현재까지 이제 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업종은 증권 업종인데요. 작년 대비로는 한 70% 이상, 그리고 직전 분기인 4분기 대비로도 40% 이상 실적이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직전 분기 대비 이상 80%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또 자기 자본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PI 부분에서의 평가이익이 극대화됐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1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최근 증권주 주가는 사실 업종 내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증권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에는 브로커리지의 강점을 가진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아직 상승이 크지 않았던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개월 전 대비 현재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승한 업종이 정유업종인데요. 현재 같은 고유가 지속은 재고평가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향후의 유가 전망도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거부터 뭐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고유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정유업종 역시 1분기 실적 시즌 좀 주목해야 될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또 주목하실 것은 북미 지역 수출 비율이 높은 북미 지역입니다. 이게 중국 지역이 아니라 북미 지역 수출 비율이 높은 화장품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1분기를 기점으로 분기별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점증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매수 관점 접근이 좀 유효한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증권, 정유, 화장품까지 이번 실적 시즌에 좀 큰 기대감 안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 보자면 지난주에 아무래도 좀 바이오 업종의 급락세를 좀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좀 그 중심에 삼천당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바이오 업종이 심하게 좀 하락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 전반적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락의 시발점이 이제 삼성전자제약이 북미 업체와의 계약 공시 이후에 이제 그 이전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세론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자 삼성전자제약을 편입한 바이오 ETF 그리고 코스닥 ETF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또 이에 이제 시장 대비 너무 크게 하락하는 관계로 좀 환매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매가 발생했고 또 환매 대응에 의해서 다른 바이오 종목까지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이어졌다. 그래서 매도가 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수급적 요인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이 하락하자 기관에서 이제 로스컷이 발동되면서 추가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도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바이오는 이제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동반해서 이제 좀 매매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네. 섹터의 불확실성 증대가 나타나면서 현금화하자는 전략이 좀 확산된 것도 바이오주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이제 부각되었던 일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할 예정인데요. 네. 저는 간담회 이후에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도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주와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 지난주 후반부터는 관찰되고 있는 점에서 주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락이 좀 수급적 요인이었던 것만큼 다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반등이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사실 바이오의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제약에서의 사태라든지 급락에서 알 수 있듯이 좀 커버리지가 좀 단단한 많은 다수의 증권사가 좀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 위주로 신규로 편입하신다면 수익률 확보에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분수령은 간담회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지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겠네요.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일정이나 투자 전략 좀 짤막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삼성전자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뭐 8일에는 미국 FOMC 3월 의사록 공개가 있고, 또 9일에 2월 PC 물가 지표 발표, 그다음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고, 또 10일에는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 한국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말 사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까지 네. 그 폭격을 좀 유예를 했는데 진짜 폭격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뭐 회담으로 이어지고 정쟁이 종식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에 따른 또 지수의 흔들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전쟁이 지속되어도 삼성전자 실적만 좋다면 국내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단은 신규 매수는 1분기 실적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영재 SK증권 이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